혹시 같은 이름일 뿐일까? 30여 년 만의 재회에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한다. 수아는 당신 아이예요. 지연의 고백에 도연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진다. 평생 환자만 살리며 살았던 의사가 자신에게 20살 딸이 있다는 충격적 현실을 마주한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대학병원, 그곳에서 30여 년을 보낸 김도연은 이제 은퇴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그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외과 의사로서의 그의 실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지만 동시에 까다롭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 스케줄 확인해 드릴까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였죠. 오전 10시 담낭절제술, 오후 2시 맹장수술. 평소와 다를 것 없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요즘 들어 이런 평범한 순간들조차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에서의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도의로서 그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죠. 메스. 네, 선생님. 지열 확인했나? 네,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도연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고 그의 판단력은 날카로웠죠. 하지만 오늘따라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은퇴하시는 건가요? 함께 수술을 진행한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래야겠지.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 속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쉽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수술을 마친 도연은 늘 그랬듯 병원 근처 작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술집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죠. 이곳은 도연에게 유일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는 집보다도 더 편안한 곳이기도 했고요. 단골 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 중에는 가족과 함께 걷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 어린 딸,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걷는 아내,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장면들이 도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제 곧 은퇴라니.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처럼 가족이 있었다면 허전하지 않았을까? 술잔을 입에 댈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인, 그의 첫사랑이었죠. 젊은 시절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도현과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지연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날, 지연은 하얀 간호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도연은 늘 기억하고 있었죠. 도연아,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하네.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도연이 웃으며 대답하면 지연은 수줍게 미소 짓곤 했죠.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병원 실습을 하고 캠퍼스를 거닐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집안에서는 의사 집안의 아들이 간호사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죠. 내가 의사가 되려면 그에 맞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는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 앞에서 당시
25살이었던 도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했던 그는 지연에게 이별을 고하는 수밖에 없었죠.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지연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지연의 마지막 말은 원망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죠. 하지만 언제나 도연 씨를 응원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그 이후로 도연은 지연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과 헤어진 후 몇 번의 맞선을 받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혼자 살기를 선택했죠. 병원에서의 성공과 명예는 얻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자랑을 할 때면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장님, 한 잔 더 주세요. 도연은 빈잔을 내밀었습니다. 술집 사장은 오랜 단골인 그의 표정을 읽고는 말없이 소주를 따라주었죠. 선생님, 요즘 많이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런가요? 도연이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가 생각나더군요. 이런 밤이면 도연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연과 함께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있었을까? 그리고 은퇴를 앞둔 지금 외롭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죠.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연이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술집을 나서는 도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병원 기숙사로 향하는 길,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지만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흐릿했죠.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탓에 새벽부터 잠이 깨었거든요. 병원 로비는 아직 조용했고 청소부들이 바닥을 닦고 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죠. 책상에 앉아 오늘의 수술 일정을 확인하던 도연의 눈이 특별한 케이스에 멈췄습니다. 응급실에서 올라온 환자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외상이었죠. 상태가 심각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오랜만이군. 도연은 중얼거리며 환자의 차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응급수술 환자가 수술실로 올라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와 알렸습니다. 도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어요.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만나게 된 마지막 대수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도연은 담당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수술 동의서입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도연은 습관적으로 내용을 확인했죠. 환자 정보, 수술 내용, 그리고 보호자 서명란까지 꼼꼼히 살펴보던 그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 이지연. 도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살짝 떨렸죠. 혹시 같은 이름일 뿐일까? 하지만 그 필체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글씨체였습니다. 20살 때부터 25살까지 5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지연의 글씨였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습니다. 환자는 몇 살인가요? 20살입니다. 대학생이고요. 간호사의 대답을 들으며 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도연은 환자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 지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의 모양까지도 지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닮았을 뿐이야. 도연은 스스로를 달래며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지연이 결혼했다면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집도에 들어갑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내심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혈압 안정, 맥박 정상 범위입니다. 수술팀과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도연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수술이 진행되면서 도연은 환자의 상태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복부 내 출혈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여러 장기에 손상이 있었거든요. 지혈 확인, 손상 부위 봉합 시작합니다. 그의 숙련된 손놀림으로 수술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죠. 선생님, 환자 상태 안정화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보고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수술 완료. 중환자실로 이송 준비하세요. 도연의 지시에 따라 수술팀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복을 벗으며 도연은 다시 한번 수술 동의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지연. 그 이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죠.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그 지연일까? 마음속에서 궁금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보호자분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연이라면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이 괜히 동요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복도로 나가는 문 앞에서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평생 수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죠. 수술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변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지연이었거든요. 여전히 우아한 자태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도연을 알아본 것 같았죠.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연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미안함까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30여 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의사로서의 업무 보고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도연은 지연의 손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 한편이 아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더해졌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는 과연 누구일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음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과 지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배경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30여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개인적인 궁금증이 더 컸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라고? 20살 딸이라면. 도연은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지연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자신과 헤어진 직후에 다른 사람과 만났다는 뜻일까요?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딸분이.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사로서의 말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죠. 하지만 쉽게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도연의 제안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으며 중환자실로 향했죠. 걸음걸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캠퍼스에서 함께 걷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말입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마취가 깨면 의식도 돌아올 거예요. 담당 간호사가 설명했죠. 지연은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죠. 어머니로서의 지연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와닿았거든요. 환자분 성함이 김수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연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죠. 네, 김수아입니다. 지연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김씨 성을 가졌다는 것은 지연이 김씨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성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성과 같은 김씨였거든요. 물론 김씨는 흔한 성이니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그 말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께서 수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선생님은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연이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아프게 느껴졌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의 미소에는 옛날의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의식을 찾았어요. 지연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도연도 의사로서 함께 들어갔죠. 수술대에 누워있던 수아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의 첫 말에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지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수아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수술해 주신 분이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또렷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를 바라보는 도연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지연의 모습을 봤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자신과도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워서 고개를 저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에 도연은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와 지연, 그리고 자신 사이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충분히 회복하실 거예요. 며칠만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도연이 전문의로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가족의 사정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죠. 특히 수아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도연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회진 돌겠습니다. 지연에게 말하며 나가려는데 지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연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연도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죠. 물론입니다. 도연이 대답했을 때 두 사람의 눈빛에는 30여 년 전의 그 무엇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기숙사에서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뒤척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지연과 수아의 모습만 맴돌았죠. 특히 수아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연을 닮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도연은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야간 근무를 서던 의료진들만 간간히 보였습니다. 중환자실을 지나칠 때 도연은 괜히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수아의 상태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지연이 밤새 간병하고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른 시간이라 그럴 리는 없었죠. 도연은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정규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다른 환자들을 먼저 돌아본 후 수아의 병실로 향했죠. 병실 문을 열자 지연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새 간병했는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수아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죽을 먹고 있었죠. 많이 좋아 보이네요. 도연이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수아의 대답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간단한 진찰을 마친 후 도연은 지연과 함께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복 속도가 빨라서 다행입니다. 이틀 정도 더 관찰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설명을 마친 후 도연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도연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시간 되실 때 잠깐만요. 지연이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죠. 병원 옥상 정원에서 만날까요? 1시간 후에요.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죠. 지연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단순한 안부 인사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야기일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간 도연은 이미 와 있던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멀리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을 오후의 햇살이 지연의 옆모습을 비추니
마치 30여 년 전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왔군요. 지연이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죠.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그 아이가 혹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혹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연이 물었지만 이미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아는 당신 아이예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뻔했죠. 뭐라고 하신 거죠?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집안이 우리를 갈라놓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 얘기까지 하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 그것도 20살이나 된 딸이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 키우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했어요. 수아가 2살 때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아를 친딸처럼 받아들여 주었고, 지연의 말이 이어졌지만 도연은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집안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었나요? 오히려 당신을 더 힘들게 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난간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죠. 평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수아는 아직 모르나요? 모르고 있어요.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아빠가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뭔가요? 도연이 재촉했죠. 남편이 변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수아한테도 예전 같지 않아요. 며칠 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연의 말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후회,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부성애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럼 이번 사고 때도 혼자였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지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아를 보는 당신의 눈빛이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알아챈 게 아닌가 싶어서요. 수아가 당신과 닮았거든요. 도연은 어제 수아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이상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지연을 닮아서가 아니라 자신과도 닮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정말 제 딸인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옥상에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마치고 도연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진료를 보면서도 환자들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딴 생각에 빠졌죠. 자신에게 20살 딸이 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결심을 굳히고 수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는 그냥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딸을 보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간 도연은 수아가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죠. 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잠깐 집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수아와 단둘이 있게 되니 도연은 더욱 긴장됐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책을 읽고 계셨군요. 무슨 책인가요? 도연이 화제를 꺼냈습니다. 의학 관련 책이에요. 저도 의대에 가고 싶거든요. 수아의 대답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대요? 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외과 의사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왜 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가요? 도연의 질문에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사람을 직접 살릴 수 있잖아요. 정말 멋진 일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딸이 꿈꾸고 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인가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형편이 좀.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수아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니 그것도 자신의 딸이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도연이 격려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수아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죠.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이 꿈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도연이 겨우 둘러대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상하게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수아의 말에 도연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중년 남성이 수아를 보더니 큰 소리쳤죠. 야, 넌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수아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아빠. 수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그 남자가 지연의 남편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환자가 아직 회복 중이니 조용히 해주세요.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남자가 도연을 째려봤습니다. 담당 의사입니다. 도연의 대답에 남자는 코웃음 쳤죠. 의사라고? 그렇게 잘난 의사가 우리 집 일에 왜 참견해?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빠, 제발. 여긴 병원이에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 내가 낼 거야? 남자가 수아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애는 원래 내 딸이 아니야. 남자가 갑자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데려온 애를 내가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병원비까지 내라고?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죠. 지금 당장 나가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해로운 행동은 제지할 권한이 의사에게 있습니다. 뭐, 나한테 나가라고? 남자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 딸한테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 내 딸이 맞지? 왜 나만 모르게 키웠어? 남자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뜻이었죠. 수아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모르게 키웠다고요? 눈물이 수아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세요? 수아의 절규 같은 질문에 병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지연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죠. 여보, 제발. 여긴 병원이에요. 지연이 남편을 말렸지만 남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지? 남자가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애 아빠가 따로 있다면서?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지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도연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주지 못한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특히 수아가 진실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제 친아빠가 따로 있어요? 수아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죠. 그 순간 도연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도연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죠. 자신의 딸이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잠깐만요.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아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고 지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술에 취한 남편은 도연을 노려보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도연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도연이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회복 중인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도연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남자는 잠시 기세가 꺾인 듯 보였죠.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사에 끼어들어. 남자가 다시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아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냉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수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 씨. 도연이 수아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수아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바라봤죠. 선생님이 뭔가 아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와 어머니는 젊은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 말에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이야기도 알고 계세요? 수아가 물었죠.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될 진실이었습니다. 수아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아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남편은 술 기운이 조금 가신 듯 진지한 표정이 됐죠. 수아는 도연과 지연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진실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입니다. 도연의 고백에 병실하는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수아는 입을 벌린 채 도연을 바라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이 제 친아버지라고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며칠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도연의 말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죠. 그럼,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엄마는 왜 말하지 않았던 거고요? 수아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죠. 선생님과 엄마는 대학교 때 만났어.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거든. 헤어진 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지연의 고백에 수아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요? 왜 아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선생님 집안에서는 우리의 만남 자체를 반대했거든. 그래서 엄마 혼자 너를 키우다가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지연이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너를 친딸처럼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내가 키웠다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학교 운동회에 가고 생일상 차려주고.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에요. 지연이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나는 뭐야? 바보야? 남자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이제 가족마저. 수아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빠. 하지만 아직 회복 중이던 수아는 비틀거렸고 도연이 재빨리 부축했죠. 조심하세요. 아직 무리하면 안 됩니다. 도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아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건 정말이잖아요. 수아가 양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저를 위해 야식도 사다 주시고. 수아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수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남자는 수아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알고 있어요. 수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것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아버지예요. 남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그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게 다행이야. 남자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도연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못다 한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도연은 그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아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떠났습니다. 병실에는 도현과 지연 그리고 수아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남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수아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죠. 20년간 놓쳤던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진짜 아버지가 의사셨다니. 수아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의 끈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의대 진학 얘기 진심인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성적도 상위권이고 특히 과학 과목을 좋아해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물론입니다. 도연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처음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지연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도연 씨. 지연이 조심스럽게 도연을 불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괜찮습니다. 도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늦었지만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도연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남편이 술이 완전히 깬 상태로 들어왔죠.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리고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남자가 지연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제가 서명했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죠. 여보, 이게 뭐예요? 정리할 때가 됐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남겼는데 이 이상 당신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요. 남자의 말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도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났고 저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아가 갑자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빠 안 돼요. 하지만 도연이 수아를 말렸죠. 아직 몸조리 중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도연의 부축을 받으며 수아는 양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수아야, 너는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어. 남자가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도와주실 테니까. 아빠는 이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 남자의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의 정은 어떻게 해요?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남남이 되는 건 너무 슬퍼요. 남자는 수아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죠.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려고 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빚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보려고요. 빚이 얼마나 되세요?
도연의 질문에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도연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민폐가 아닙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딸을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빚 정리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제안에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이시잖아요.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20년의 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도연의 말에 지연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아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고마워요, 선생님.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요. 도연의 말에 남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연이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요. 지연의 행동에 남편은 놀랐습니다. 지연아, 우리도 새로 시작해요. 빚 정리되면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지연의 말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수아의 말에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도연이 물었죠. 의대 들어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두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수아의 다짐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족을 얻게 되다니 인생의 반전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연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서울 시내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은퇴를 마치고 개인 클리닉을 열었죠.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벽면에는 수아의 대학교 합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점심시간이에요. 수아가 클리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 1학년이 된 수아는 예전보다 한층 성숙해 보였죠. 오늘은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수아의 말에 도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정리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부부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끈끈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 환자분도 진료 끝났어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복을 벗었죠. 큰 병원에서의 바쁜 일정과는 다른 여유로운 하루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클리닉 앞에서 지연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수고하셨어요. 지연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의 남편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모두 본인들이 노력한 결과죠.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장사는 어떠세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요. 지연의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식사를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해부학 시험 결과 나왔어요. 수아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연이 기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등이에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역시 우리 딸이야. 지연의 남편이 먼저 기뻐했습니다.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수아를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연도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아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 분은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한 분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식사 도중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요.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분 만나시면 좋을 텐데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지금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죠. 정말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지연의 남편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가족이 흩어질 뻔한 위기도 막아주셨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아한테 이런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지연의 말에 도연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수아가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연이 동감했습니다. 은퇴 후에 이런 행복을 얻을 줄 몰랐어요. 한때는 외로운 노후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연 부부는 먼저 카페로 돌아갔고 도연과 수아는 조금 더 산책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후회 없으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20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도연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늦었지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지연 씨와 그분이 정말 잘 키워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감사해요. 수아가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두 명의 아버지를 갖게 되어서요. 한 분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셨고, 한 분은 꿈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수아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의대 생활은 힘들 텐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네, 꼭 그럴게요. 수아가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때는 외로운 별처럼 혼자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라는 별자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도연이 혼잣말했습니다. 수아를 집까지 데려다준 도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책상 위에는 수아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죠.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외로운 의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도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또 수아에게서 안부 전화가 올 것이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도현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는입니다. 저희 시니어 사연 놀이터 채널은 앞으로 더욱 뜻깊은 사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